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포 1장에서 이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카복실산의 산도 비교 문제에서 이제 질문이 좀 많았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 작용기의 pK 값이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알코올이잖아요. 얘가 알코올은 pK 값이 16이죠. 에탄올. 그죠? 여기가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네요. 그죠?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 뭐 얘가 아세트산인데 4.76이네요. 그죠? 4.76. 여기가 지금 에틸기로 바뀌니까 짝연비가 조금 불안정해졌어요. 4.87. 그런데 여기 이중결합 바이닐 그룹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p2니까 조금 산도가 증가하죠. 즉 짝연비가 좀 더 안정해졌을 거란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벤조산, 벤젠골이 그죠? 요렇게. 그죠? 여기도 벤젠골이의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맞죠? 여기 혼성 sp2라서 짝연비가 조금 더 안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얘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구조는 이렇게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데 여기 알파탄소에 여기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잖아요. 얘는 지금 3.84로 조금 짝연비가 더 안정해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O-를 그리고 여기 OH가 있는데 이 OH에 무슨 효과를 고려하는 거다? 유발 효과로 인해서 이 음이온이 조금 특별히 안정해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긴 폼산이에요. 여러분 포믹 애시드라고 부르는 거. 폼산은 3.75. 오케이? 그러니까 짝염기의 용매화가 잘 됩니다. 실제로 여기가 수소 원자가 있어서 우리가 용매화 효과로 안정도 비교하기도 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가 알킬기가 있을 때보다 수소가 있을 때 요 짝염기의 용매화가 좀 더 용이해져서 3.75 정도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마지막엔 여기 CF3가 있잖아요. 이 CF3는 엄청 강한 EWG예요. 카페 보니까 누가 CF3가 약한 EWG라고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CF3는 기본적으로 엄청 강한 EWG입니다. 그러니까 pK 값이 0.23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카복실릭 애시드 아세트산이 4.76인데 0.23이면 4.5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꽤 큰 차이죠. 오케이? 그래서 CF3는 유발 효과로 강한 EWG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K 값이 아래쪽이 작고 위쪽이 크니까 위로 갈수록 강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됐죠?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 표를 해석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거 알코올, 그죠? pK 값이 10대 중후반, 페놀, 그죠? pK 값 10, 카복실릭 애시드 5 정도 되고요. 그죠? HCl은 마이너스 7.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작용기마다 어느 정도 범위의 pK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카복실릭 애시드예요. 그죠? 여기가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릭 애시드. 그죠? 그럼 지금 짝염기의 구조가 지금 탄소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 세 개, 그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지금 가장 왼쪽은 이 CL이 여기 붙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요 탄소에 붙어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카보닐의 알파탄소에 붙어 있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공명되는 건 모두가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 CL이 여기 붙어 있냐, 여기 붙어 있냐, 여기 붙어 있냐에 따른 무슨 효과가 고려하는 거다? 유발 효과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양성자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가장 안정하죠. 짝염기가 안정하니까 가장 무슨 산이 된다? 강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짝염기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유발 효과로 판단해야 되는데 유발 효과에서 이 짝염기로부터 거리가 뭐하면 가까우면 이 음이온이 뭐해진다? 안정해진다. 거리에 따른 유발 효과로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유발 효과를 CL에 따른 유발 효과를 비교해야 되는데 짝연비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음이온이 안정해진다. 왜? 유발 효과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엔 여러분 이것도 표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일반적인 아세트산이 4.76이죠. 우리가 이 아세트산은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아세틱 애시드. 그죠? 여기 하이드록시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O-인데 여기 OH가 있으니까 무슨 효과? 이 하이드록시기의 유발 효과에 의해서 짝연비가 안정해지죠. 그죠? 3.83. 그럼 여기 CF3라고요. 엄청 강한 EWG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O-고 여기가 F 트라이플로로메틸이라고 하죠. 이 플로린이 굉장히 자기적으로 강하게
결합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짝염기가 안정해집니다. 짝염기가 안정해지니까 이게 안정해지니까 무슨 산이 된다? 강산이 된다. pK 값이 엄청난 차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숙지해 주시면 돼요. pK 값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두 개 비교하라고 하면 누가 더 강산이다? 이쪽이 더 강산이다. 이거 두 개 비교하라고 하면 CF3가 뭐다? 더 강산이다. 이렇게 여러분 CF3가 치환된 구조가 더 짝염기가 안정해지니까 강산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가죠. 자, 다음은 이제 요 얘기인데요. 이제 벤조산이에요. 벤조산. 벤조익 애시드의 산도 비교인데 지금 보시면 파라치안이죠. 보통 기본서에서는 파라치안된 걸 주로 얘기합니다. 파라치안된 거. 오스하고 메탄은 조금 경향성을 일반화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기에 파라 위치를 보통 치환시켜요. 그럼 벤조산의 짝염기가 지금 여기서 벤조에이트라고 하는 음이온이 생길 텐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치환기 Y에 따라서 이 음이온의 안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음이온은 뭐 카본 일기통에서 이렇게 공명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 음이온이 이렇게 비편제화하고 있는데 요 Y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벤젠고리의 파라 위치에 일단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라 위치에 나이트로기, CN3중결합, 포밀 그룹, 알데하이드, 할로겐들 이렇게 있어요. 벤젠고리에 우리가 얘가 붙어 있을 때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냐? EAS 반응할 때 EWG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리로부터 전자를 잡아 당기는 EWG 맞죠? 그리고 얘는 기준이 될 테고 그런 다음에 메틸, 메톡시, 하이드록시기는 전자를 주는 도네이팅 그룹이죠. 그죠? 전자를 주는 도네이팅 EDG예요. 그럼 기준이 여러분 보시면 벤조산 1대가 4.2 정도 된단 말이죠. 요 Y가 H일 때. 그런데 이렇게 EWG가 치환돼 있으면 4.2보다 조금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즉 강산이 된다는 얘기는 짝염기가 뭐해진다는 얘기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EWG가 치환돼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음이온이 안정하고 EDG가 치환돼 있을 때 뭐하다?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지니까 짝염기가 불안정해지니까 4.2보다 좀 큰 값을 갖죠. 됐나요? 그래서 약산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벤조산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이 벤조산의 파라 위치에 치환기가 존재할 때는 EDG냐 EWG냐를 판단해서 여러분 EDG가 치환돼 있으면 벤조산보다 약산, EWG가 치환돼 있으면 벤조산보다 강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메톡시기가 붙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메톡시, 이 메톡시죠. 우리가 메톡시기는 여기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전자를 뭐한다? 공유로 제공하죠. 그러니까 약산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벤조산보다 4.2보다. 맞죠? 그런데 나이트로기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유발 또는 공명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4.2보다 작은 숫자인 3.41 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 위치라고 우리는 일반화하는 겁니다. EDG 파라 위치에 EWG 오르고 갈수록 강산이다. EWG가 치환돼 있을수록 무슨 산이다? 강산이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 갈수록 짝염기가 뭐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MD 기출 문제였잖아요. 여기 벤조산이 있어요, 여러분. 벤조산. 그죠? 근데 이번에 메톡시기가 파라 위치에 있죠. 그럼 파라 위치에서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얘가 EDG니까 전자를 제공하는 그룹이니까 4.2보다 큰 값 4.55 정도로 된 거예요. 이거 책마다 pK 값은 약간씩 다르니까 pK 값이 약간의 차이는 여러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상대의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가 CO2H가 있고 여기가 H가 일 때 그냥 다 벤조산일 때 그죠? 여기는 요 프로톤의 pK 값을 대략 4.2라고 본다면 얘네들은 조금 더 강산이 됐잖아요. 그죠? 여전히 얘가 EDG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강산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오르소나 이 메타 위치에 있을 때 이 메톡시기가 짝염기를 뭐 한다는 얘기요? 안정화시킨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벤조에이트라고 하는 짝염기가 있었을 때 여기 메톡시기가 파라 위치에 있으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고리 쪽으로 공명을 통해서 오케이 이 음이온을 뭐 한다는 얘기요?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지만 주게 만들어 주지만 지금 메타 위치에 있을 때는 얘가 있을 때는 pK 값을 고려하면
이 음이온을 짝염기의 이 음이온을 이 메톡시기가 뭐 한다고요? 안정화시키는 결과로 해석해야지만 이 pK 값을 설명할 수 있겠죠. 4.1이 된다는 걸. 그러면 얘가 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잡아 당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자를 잡아 당길 수 있다는 거는 이 산소에 무슨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유발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을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는 효과로 인해서 짝염기가 조금 안정해지기 때문에 pK 값이 약간 떨어진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때 메톡시기는 공명 EDG로 해석하는 게 타당한 거고, 맞죠? 여기에 메톡시기는 오케이, 특히 메타 위치에 있을 땐 유발 EWG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이거 두 개 비교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에 나온 것들을 보면 자꾸 여러분들이 막 상상해가지고 이런 구조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 비교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올까봐 걱정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이제 자꾸 질문을 하죠. 저도 그러면 데이터를 본 적이 없으면 답변 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 때 크포에서도 얘가 공명하면 어디까지 가죠? 이 산소의 비공유전에 쌓인 공명하면 얘가 공명하면 어디까지? 이 카본 읽기까지 쭉 컨주게이션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EDG로 보자. EDG 도네이팅으로 보자. 맞죠?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산소의 비공유성이 공명하더라도 절대로 이 카본일기까지 컨주게이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만 음전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공명으로 직접 여기는 이 마이너스를 불안정하게 만들진 않으니 무슨 효과로? 유발 효과로 조금 더 안정하게 만들어줘서 4.2, 4.2보다 약간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명 효과보다 유발 효과가 약간 더 우세해서 여기 있는 음이온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기출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게 한 3년 전에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벤자인 만들어지는 반응이거든요. 크포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설명드릴 건데, 여기 HCl을 제거되면 여기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벤자인이 만들어진 거죠. 벤자인. 이 벤자인이 만들어지고 이 NH2-가 그죠? 친액체로 여기로 공격하면 얘가 만들어질 테고, 친액체로 여기로 공격하면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생성 비율이 이 D가 얘가 100%야. 지금 중요한 게 얘가 100%야.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구조를 그렸을 때 이렇게 여기 NH2가 있고 R이 메톡식이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VS, 여기 OCH3가 있고 여기 NH2, 여기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거 100%고요.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0%예요. 0%. 됐죠? 그러니까 이 아마이드 이온이 2시 방향 탄소 공격해서 얘가 만들어지면 이 음이온, 4시 방향 탄소 공격해서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 이 음이온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누구 통해서 메이저가 된다고요? 지금 얘 통해서 메이저가 된다고. 이거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여기 100%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음이온이 여기는 이 음이온보다 뭐하다는 얘기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안정하다. 오케이. 여러분 지금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여기 NH2가 있고요. 여기에 고리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공유전해쌍이 나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메톡시기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또 학생들이 여기서 선생님 여기는 이 비공유전해쌍이 고리 쪽으로 공명하지 않냐고. 공명이 되겠죠. 근데 그 공명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피오비탈에 전자 하나를 채우고 여기 피오비탈 이렇게 컨주게이션 된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비공유성이 비편제하는 건 이렇게 비편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편제하는 게 여기는 이 음이온이 안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명으로 이 음이온의 안정도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산소의 무슨 효과? 유발 효과로 인해서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두 개의 시그마 결합. 하나, 둘, 셋, 세 개의 시그마 결합.
맞죠? 그럼 유발 효과는 시그마 결합의 통과일수가 적을수록 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쪽을 안정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는 보면 이렇게 분율이 나왔어요. 몇 대 몇으로 만들어졌는지. 얘가 100%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안정하다는 얘기인데 메톡식일 때 이 메톡식일 때 이 음이온이 이 음이온보다 안정하다는 건 이 메톡식이의 무슨 효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유발 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벤젠고리에 이렇게 메톡시기가 붙어 있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일렉트로 파일 반응시키면 얘가 OP 지향기가 되면서 얘가 뭐다 EDG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메톡시기가 여러분 유기학에서는 EDG입니다. 이런 일반화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메톡시기가 벤젠고리에서 치환되어 있을 때 EAS 반응할 때 무슨 역할을 한다? EDG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앞뒤 다 빼고 자꾸 메톡시기는 EDG예요. 이런 일반화를 자꾸 하니까 유기학의 오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 상황에서 이 적당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메톡시기는 유발 효과라니까요. 유발 EWG예요. 지금 EWG라고요. 여기서는 뭐죠? 네, 공명 EDG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에 따라 아시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것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고 좀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지금 메톡시기가 EDG다, EWG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EDG로 설명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EWG로 생각을 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크포에서 했던 요 개념도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했고, 그래서 카복실산 유도체의 pK 값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